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가성비 좋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심플하게 만들어진 파운데이션이 아닌가 싶어요. 정확하게 넘버에서 기대하는 딱 그대로 나와요. 제일 좋아하는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실입니다. 저의 최애 파운데이션들이 마구마구 나올 예정이에요. 백화점 브랜드나 아니면 국내 브랜드 포함해가지고 여름철에 지속력 높게 쓸 수 있는 세미매트에서 매트 제형 파운데이션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커버리지가 높으면서 모공 요철 커버가 잘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파운데이션 소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속력의 대명사 하면 뭐죠? 더블웨어죠. 더블웨어가 지금 벌써 10년 이상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정말 명불허전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더블웨어는 정말 잘 만들어진 파운데이션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컬러마다 텍스처가 좀 달랐던 거죠. 특이한데 더블웨어 파운데이션은 밝은 색상이 상대적으로 중간 톤에서 약간 저명도 톤보다 텍스처감이 떨어집니다. 더 뻑뻑하면서 약간 페인트 같이 묘한 힙부영 탁한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컬러 자체는 괜찮거든요. 밝은 21호에서 뭐 17호? 이런 느낌인데 본 컬러를 제가 발라볼게요. 본 컬러는 옐로우 베이스가 강한 21호거든요. 내추럴 21호? 근데 생각보다 이게 손등이나 이런 데 봤을 때보다 홍조가 저처럼 되게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홍조기 같은 거를 되게 잘 잡아주면서 괜찮은 편이더라고요. 근데 뭐 노란 게 굉장히 취약하다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고요. 그럼 21호 원하는데 노란 게 없는 그 느낌 찾으시면 쿨 바닐라 느낌으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 바닐라가 쿨 바닐라보다 더 차분한 느낌인데 단독으로 발색을 보면은 약간 23호 같은 그런 느낌이고 이 원 바닐라도 저는 색을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벌써 다 썼어요. 이 친구를 제일 자주 저는 메이크업 일할 때 썼었거든요. 근데 이거가 이제 내추럴한 베이지 스킨톤에다가 붉은기하고 핑크기 언더톤이 좀 깔려 있어가지고 칙칙해 보이지 않게 22호나 23호에 탁도 있는 색감 보정을 굉장히 잘 해줘가지고 웜쿨 상관없이 약간 원래 23호 쿠션을 쓰셨다든지 칙칙함이나 획기가 고민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되게 잘 맞을 수 있거든요. 원바닐라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에서 붉은기 감지를 많이 하시는 분에게는 채도가 좀 높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밝은 분이나 붉은기 감지 하시는 분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근데 약간 붉은기나 핑크기에서 혈색을 잘 얻으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게 이제 여름 소프트, 겨울 소프트, 겨울 딥, 가을 딥 요 타입이 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피부 톤이 많이 어두우고 가을 소프트에게 비비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이쪽이 아이보리 누드, 이쪽이 본, 이쪽이 원바닐라인데 저도 워낙에 붉은기가 많다 보니까 붉은기가 먹혀 들어가가지고 원바닐라가 좀 내추럴해 보이는 듯한 그러니까 22호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본 컬러를 발라볼 건데 본 컬러가 발림이 훨씬 더 묽고 시간이 지났을 때 되게 컬러가 다크닝 없이 안정성이 좋거든요. 확실히 본 컬러는 노란기가 좀 언더톤에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웜톤 분들에게 궁합이 좀 더 좋다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쿨톤 분인데 좀 밝은 21호 찾으시면 쿨 바닐라 컬러도 좋습니다. 은근히 심플해서 트러블성 피부 분들이 좀 데일리로 사용을 해도 클렌징만 잘 하면 파운데이션 자체로 인해서 뭔가 트러블 유발이 된다든지 그런 게 많이 없다고 해요. 그것도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매트 파운데이션이라고 봅니다. 홍조가 파워 홍조거든요. 붉은기가 22호급으로 채도가 되게 높은 편인데 그래서 쌩얼일 때 실제 명도보다 되게 좀 어두워 보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 거를 깔끔하게 잘 잡아주고 저한테도 노란기 감지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셀프 전시 비비크림을 섞어서 약간 노란기를 중화시켜 준다든지 근데 단독 사용도 이 친구는 되게 괜찮더라고요. 다른 컬러들보다 좀 덜 건조한 것 같아요, 속이. 그래서 단독 사용하기도 하고 위에다가 좀 노란기 더 잡고 싶으면 컨실러 같은 거 추가적으로 도포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얇게 바르면 굉장히 커버력의 대명사로 알려진 파운데이션이지만 두껍지 않죠. 두께감이 되게 얇게 되면서 레이어드가 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반대쪽에는 더블웨어의 약간 저렴이 국내 버전 파운데이션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VDL의 퍼펙팅 파운데이션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매트하면서 고커버리지로 유명한데요. 다크닝 없게 지속력이 좀 오래 가는 게 이 제품의 특징이에요. 그 대신 극 매트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건성이라든지 속당김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약간 지성분이라든지 스킨케어가 잘 되어 있는 중성에서 복합성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더블웨어 본 컬러하고 더블웨어의 뭔가 옐로우 베이스 컬러와 더불어서 VDL의 옐로우 베이스 컬러 같은 경우에도 다크닝이 시간 지났을 때 거의 없다는 게 또 큰 장점이거든요. 건성분에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 V2번을 발랐고요. 밝은 사각 빛깔이 V1번이고 그렇게까지 또 많이 차분하진 않아요. 23호가 톤업시킨 느낌? 22호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용도입니다. 더블웨어 본이랑 비교하기에는 VD의 V02 정도가 적절할 것 같아서 이쪽에도 홍조 커버 효과가 굉장히 우수한 옐로우 베이스의 V02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느끼기에 본보다 속당김을 더 느꼈어요. 속당김이 많이 취약하신 분은 굳이 이 친구를 구매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비랑 또 섞어서 약간 더 쫀쫀하고 속당김 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스킨케어 잘 들어가 있는 속당김 많이 못 느끼는 지성이나 복합성, 중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가성비 좋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더블웨어만큼 그 이상으로 커버가 잘 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요. 이 파운데이션도 심플하게 만들어진 파운데이션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같은 라인의 VD의 퍼펙팅 레스트 파운데이션이라고 약간 더 내추럴한 파운데이션도 쓰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뭔가 민감성에게 안정감 있는 좀 그런 제형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본이 더 얇게 깔 수가 있고요. 내가 어떤 툴을 쓰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VDL 파운데이션이 약간의 그 두께감이 살짝 더 있어요. 불투명함과 불투명함은 둘이 동등한데 두께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철 커버 효과가 더 우수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장점이거든요. 더블웨어 본 이쪽이 VDL V02이고요. V02가 커버리지가 매우 높고 똑같이 스파츌러 발랐을 때 조금 더 양이 많으면서 두껍게 좀 발리는 편이라서 인공적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 조절을 잘못하면 좀 화장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얇게 소량만 발라주시면 정말 깔끔하게 가격 대비 만족감 있게 오래 유지를 시킬 수 있고요. 이게 홍조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얇게 깔아서 그래요. 이거 레이어드 하면 무조건 이 정도 홍조는 가뿐하게 본으로도 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만큼 얇게 표현이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되게 불투명하고 두껍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이용을 하면 두껍게 나올 수도 있는데 스파츌러 이용하시면 원하시는 만큼 극도로 얇게 더블웨어 같은 경우에는 깔 수 있습니다. 더블웨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거 헤라의 실키 스테이 파운데이션을 보여드릴 거
들어갔는데요. 실키 스테이 파운데이션은 개인적으로 저의 작년 최애 파운데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샤넬 울트라 르땡 파운데이션과 더불어서 저는 실키 스테이가 약간 커버가 잘 되고 매트하다고 그래서 엄청 건조할 줄 알고 좀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피부 좋아 보이는 광택감이 있어서 의외다 싶고 표현이 예뻐가지고 되게 애용해서 저한테도 쓰고 메이크업 일할 때도 되게 자주 썼어요. 실키 스테이는 제가 볼에다가 4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에 쉽고 앤 라이트 바닐라입니다. 좋은 게 헤라 브랜드는 우리나라 21호가 이거야, 19호가 이거야 딱 명도를 정확하게 잡아줘요. 그래서 한국인의 17호란 이런 거야. 이런 가이드가 완전히 되는 정석의 호수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살 때 정말 의문의 여지가 없이 백화점 브랜드별로 컬러 호수도 약간 다르게 나오고 해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넘버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게 나에게 적절한 21호 정도일까? 23호 정도일까?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정확하게 넘버에서 기대하는 딱 그대로 나와요. 여기에서 말한 21호는 진짜 한국의 표준 21호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딱 19호도 깔끔하게 19N 그 느낌으로 발색이 나오고 17N 컬러 조금 하얗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17N 그리고 21 바닐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옐로이시함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노란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뉴트럴 옐로우가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웜톤 분들도 또 도움이 되고 원래가 이제 노란기가 많았으면 또 너무 내 거 같아서 또 융화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파운데이션에서 노란기를 너무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잘 쓰고 있는데 17, 19, 21, 23 베이지 컬러를 볼게요. 딱 23호. 너무 어둡지 않고 깔끔하게 자연스러워 보이는 23호예요. 너무 예쁘게 잘 뽑았어요. 컬러를 전체적으로. 살짝 광택감 있게 마무리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지성 피부예요. 그래서 너무 매트한 거를 쓰면은 얼굴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광이 다 눌리면서 너무 플랫해 보이면서 좀 생동감이 죽는 느낌? 그런 걸 좀 받게 돼요. 텍스처가 약간 자연스럽게 살짝 결광이 도는 듯한 느낌이나 뭐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수분광이 돈다든지. 근데 앞선 그 더블웨어 라인이나 VDL 같은 경우에는 진짜 깔끔한 매트한 그런 느낌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광택감이 좀 모자른 거죠. 전 제 피부 원래 본연의 광이랑 약간 어우러지면서 피부가 좋아 보이는 반딱반딱한 그런 느낌을 내고 싶은데 말이죠. 근데 보통 그런 것들이 촉촉이 파운데이션에서만 옛날에는 나왔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되게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세미매트 파운데이션 중에서도 이렇게 광택이 자연스럽게 예쁘게 도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헤라하고 샤넬하고 디올 포에버 이 정도 느낌 아닐까 싶어요. 겔랑도. 그리고 제가 이따 보여드릴 클레드봇. 그래서 세미매트하게 오래 지속이 되는데 뭔가 피부가 매끈매끈하게 깐달걀처럼 광이 돌아서 뭔가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커버는 잘 되는데 자연스러워 보이는 느낌. 그래서 제가 이 파운데이션 좋아합니다. 제가 요철이 있잖아요? 근데 요철 커버가 잘 돼요. 더블웨어보다 약간의 두께감을 살짝 더 가지고 있습니다. 비비크림이랑 섞는다든지 그렇게 쓰고 여름철에 딱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비비를 섞지 않아도 그 자체로 컬러감이 되게 화사하게 예뻐서 그 부분도 되게 만족스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노랗지도 너무 핑키하지도 않아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셨을 수 있는데 랑콤의 리뉴얼된 땡이돌 파운데이션을 발라볼 거예요. 구매한 거는 B01이고 거기 이제 백화점에 샀는데 그 P501도 유명하거든요. 이게 21호로 제일 유명한 두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같이 주셔가지고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 건데 P501이 너무 많이 핑키하지 않게 약간 옐로우가 좀 섞여있는 뉴트럴 로지 정도 그런 컬러감이었고요. 그리고 B01은 제가 메이크업 일할 때 진짜 사길 잘했다 이런 느낌으로 너무 잘 쓰고 있는데 둘 다 21호 정도 명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가 좀 더 상아빛? 뉴트럴 옐로우빛 느낌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B01이 되게 특이하게 올리브 그린 빛깔이 돌았었거든요. 9 버전이랑 약간 비교를 해드리면 9 버전이 약간 더 매트하면서 커버리지가 있으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버전보다 좀 더 밝은 그런 올리브 그린 언더톤의 상아빛 같은 그런 스킨톤이 B01이었고요. 9 버전의 P501은 지금이 살짝 화사한 21호 느낌이라면 과거 버전의 P501은 17호에서 13호 분들이 약간 선호하실 만한 좀 더 밝은 그런 컬러였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9 버전의 핑키한 밝은 파운데이션 좋아했다면 요즘 버전의 P501이 조금 더 노랗고 차분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갓 발랐을 때보다 전체적으로 얼굴에 펴발랐을 때가 더 많이 화사해 보여서 손등 테스트랑 실제 얼굴에 바르는 그 느낌이 달라서 좀 가능하면 매장에서 꼭 그 컬러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언젠가 이건 다 쓰게 되면은 P501을 살 것 같아요. 과거 땡이돌 파운데이션이 저한테 더 속당김을 유발시켰다면 이번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피부 속이 편안했어요. 진짜 제가 기대한 거 이상으로 피부 속이 편안했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속당김을 많이 느끼는 수부지 분들이 진짜 딱 만족스러워 하실 만한 좋은 파운데이션이었고요. 붉은기가 많고 홍조도 많고 원래 타고나게도 핑크 언더톤, 붉은 언더톤을 가지고 있어서 P501이 적당히 홍조도 그 안에 들어있는 노란게 잡아주고 원래 핑크기가 많이 또 깔려있는 파운데이션이다 보니까 제 피부색이랑 녹아드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잘 붙더라고요. 저는 이게 홍조 커버가 잘 안 될까봐 약간 P01로 선택을 한 것도 없잖아 있거든요. 이것도 피부 좋아 보이게 약간 이런 광택감이 있고요. 9 버전의 땡이돌과 비교를 해보면 커버리지가 약간 더 떨어졌어요. 그때 정도의 딱 커버리지를 원하셨던 분들은 약간 촉촉해지면서 조금 묽어지면서 좀 아쉽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컬러 변화가 좀 더 제가 느끼기에는 살짝 그 옐로이시함을 첨가를 하면서 뉴트럴하게 바뀌게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핑키하거나 더 그린 올리브 그린기 돌기를 바랬던 분들에게는 아쉽다고 느낄 수도 있고 저처럼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뉴트럴한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선호하실 만한 그런 컬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면서 안에도 편하고 제가 세미매트 파운데이션 중에서 커버리지 대비 속 당김이 덜하다고 느꼈던 게 샤넬 울트라 르땡 파운데이션인데 그것보다 피부 속이라든지 겉의 느낌이 덜 건조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와 진짜 그렇게 엄청 큰 기대 안 했는데 되게 잘 만들었다 이런 파운데이션이었어요. 안 건조하게 세미매트한 파운데이션 바르고 싶은 분들에게 근데 건성은 그래도 땡긴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스킨케어를 좀 잘 채워놓고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헤라 실키스테이랑 비교를 하면 헤라 실키스테이가 약간 커버리지가 더 높아요. 그리고 조금 더 속이 더 건조합니다. 이쪽이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둘 다 겉광 도는 그런 느낌이 딱 제 취향이라서 전 둘 다 매우 만족하면서 원하는 커버리지 정도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해서 써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올리브 그린기 도는 밝은 파운데이션이 한국에서 사실 랑콤 땡이돌 외에는 저는 모르거든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없어져서 되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체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게 레브론의 컬러스테이 파운데이션 중에서 150번 버프 컬러가 있어요. 컬러가 페일하시면서 동시에 너무 노란 것도 원치 않고 붉은 것 핑크기나 뭐 이런 것도 원치 않고 나는 올리브 베이스의 밝은 색을 원한다 하시면은 이 컬러 되게 괜찮거든요. 가을업 라이트한테 진짜 잘 붙는 그런 컬러감인 것 같은데
제 지인인 겨울브라이트 분인 인형님께서도 너무 랑콤 올리브 베이스 밝은색 없어져서 아쉽다라고 하는데 어쩌면 요거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랗지 않게 밝은 느낌? 레브론 컬러스테이 파운데이션도 나온 지 좀 된 그런 제품이지만 여전히 저는 되게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느껴져서 저렴이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랑콤 땡이돌 B01보다 조금 더 묽은 그런 느낌인데 컬러의 분위기가 좀 비슷한 저렴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이크업 포에버의 대표 파운데이션인 HD 스킨 파운데이션이에요. 커버리지가 생각보다 꽤 괜찮은 편이에요. 제가 발라볼 거는 1R0인데 채도에 특히 예민한 여름 라이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알 라인들이 약간 붉어진다고 느낄 수도 있어서 탁도가 있는 분들이 핑크 베이스 스킨톤 쓰기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소프트, 겨울 소프트, 여름 딥, 가을 딥 이런 분들이 핑크 베이스 뉴트럴 스킨톤 쓰고 싶다 했을 때 봄웜톤 분과 더불어서 좀 괜찮을 수 있어요. 중간 커버 정도인데 중간 커버 치고는 꽤 괜찮네? 약간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속력 높은 그런 표현? 너무 두껍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가릴 건 가린 표현을 원하시면은 메이크업 포에버가 여름철에 굉장히 산뜻한 그런 느낌으로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극건성 분에게는 약간 건조하실 수도 있는데 뭐 더블웨어나 헤라에 비해서는 좀 덜 건조한 편이에요. 내추럴 느낌 표현하시는데 좀 커버되고 싶을 때,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을 때 괜찮은 제품이라서 이것도 여름철에 적격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입생로랑의 오라워 파운데이션인데요. 이건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키츠의 은비 실장님이 아이돌 메이크업 할 때 오라워 파운데이션이랑 셀프 전시 조합이랑 섞어서 쓰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단독으로 쓰면은 약간 매트할 수 있어서 단독으로 사용했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원래는 셀프 전시 비비랑 믹스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첫 번째가 LC 1번이고 두 번째가 LC 2번이에요. 근데 보통 대중적으로는 LC 2번에 셀프 전시 섞으면은 거의 본인 톤이 뭔지 몰라도 화상 21호 느낌으로 대체적으로 웜쿨 상관없이 잘 붙게 되고요. LC 1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 피부 명도가 좀 밝으면서 살짝 핑크 베이스 깔려있는 스킨톤 찾을 때 잘 맞을 수 있어요. 특유의 좀 로즈 핑크 언더톤의 색감이 굉장히 화사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많이 좋아하시고 샵에서 메이크업 서비스를 받는 그 느낌 내고 싶을 때 아니면은 중요한 증명사진이나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좀 결점 없이 예쁜 피부로 표현하고 싶을 때 괜찮습니다. 저도 요거는 개인적으로 뭔가 아까 메포 파운데이션과 더불어서 브러쉬를 이용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살짝 특유의 향이 있어요. 뭔가 오이 향이랑 로즈 향이랑 섞인 것 같은 그런 향이 있거든요. 저는 요거가 그냥 산뜻한 향으로 느껴지는데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매장에서 컬러와 더불어서 향을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철 커버가 잘 돼요. 적절한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저의 울퉁불퉁한 면을 진흙으로 이렇게 싹 감싸서 이렇게 도자기로 이렇게 빚은 것 같이 제 2의 피부를 만들어줘가지고 잘 해야 돼, 예쁘게 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많이 쓰는 제품입니다. 수부지에서부터 지성, 건성은 좀 스킨케어하고 건성은 좀 땡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스타일이고 이런 매끈매끈한 그런 광택감이 있어서 광택이 동반하는 그런 텍스처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너무 극 매트보다 그 텍스처에 대한 호불호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서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이 입생로랑 오라워, 이쪽이 메이크업 포에버고요. 메이크업 포에버가 훨씬 더 내추럴하고 상대적으로 좀 더 얇은 느낌인데 또 너무 얇아가지고 커버 안 되는 느낌 아니고 딱 좋은 정도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두께감이 있어가지고 더 커버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 나 자신을 셀프로 뭔가 아이돌 메이크업을 시킨다든지 도자기 인형 같은 느낌으로 빚어버리고 싶을 때 그럴 때 이 입생로랑 오라워 파운데이션을 꼭 집어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하나는 클레드보의 매트 파운데이션이에요. 이름과 달리 안에 에센스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커버리지가 잘 되는 것 치고는 또 동시에 뭔가 자연스러워 보이는, 제가 말씀드렸던 뭔가 엔젤릭한 그런 벨벳 복숭아 같은 그런 피부 표현이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되게 애정하는 그런 파운데이션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에 들어있는 스킨케어 때문에 조금 지워진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세미매트 느낌 하고 싶은데 너무 두껍지는 않은데 원래 내 피부가 복숭아 반들반들한 느낌이나 환사 같은 약간 그런 애기 피부 같은 그런 표현 하고 싶을 때 정말 단정 깔끔하게 피부 표현이 되는 제품이고요. 광이 너무 직접적이지 않고 되게 뽀샤시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비비크림이랑 섞으면 더 지속력, 결합력, 그리고 안에가 좀 더 촉촉한 느낌? 이런 것들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서 미바나 아니면 셀퓨전시랑 섞어서 사용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내 피부같이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안에 에센스 광을 머금고 있는데 겉에는 복숭아같이 벨벳 같은 아주 예쁜 결 표현이 돼가지고 진짜 가격대는 오늘 보여드린 파운데이션 중에서 클레드보가 제일 높지만 돈값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파운데이션입니다. 몇 년째 저의 세미매트 파운데이션 중에서 베스트 파운데이션이 샤넬의 울트라 르테 파운데이션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제가 컬러별로 구비를 하고 있어요. BD01, BD21, 그다음에 B20 이렇게 명도별로 가지고 있는데 B10호가 내추럴한 로지 핑크 베이스의 21호 정도 느낌이에요. 그래서 B10호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고 클딥 타입한테 그렇게 잘 받아요. 클딥 타입이나 아니면은 탁도를 가지고 있는 여름 소프트 분에게도 B10호가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홍조가 되게 심한 편이다 보니까 B10호가 시간이 지나면은 좀 붉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냥 더 안정감이 있게 하고 싶어서 BD21을 내추럴 옐로우 베이스 21호로 사용을 하고 BD01은 17호 상아빛깔 밝게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고, 그리고 B20은 피부 중명도에서 탁기라든지 약간 얼룩덜룩한 느낌 같은 거 깔끔하게 잡고 싶을 때 22호에서 23호, 정확하게는 23호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제 얼굴에서는 채도가 돋보이는데 22호나 23호에 탁도가 있는 피부에 하면은 굉장히 혈색감이 좋게 채도감이 사람의 안색을 좀 예쁘게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파운데이션으로도 B20호나 더 많이 어두운 사람 같은 경우에 B30호도 잡지 화보 현장에서는 좀 많이 쓴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제가 제일 잘 쓰는 거는 BD01하고 BD21을 제일 자주 쓰는데 무조건 톤업을 시키고 싶다 하면은 BD01로 사면은 웬만한 분들은 다크닝이 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내 얼굴과의 갭이 큰 너무 밝은 파운데이션 사면 살수록 약간 다크닝이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컬러감이 밸런스감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상하게 막 핑크 베이스로 하얀 거 잘못 바르면은 나중에 획기로 다크닝 되게 심하게 되돌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좀 톤업을 바라시는 분들에게 많이 쓰는 것 같고, BD21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내추럴한 옐로우 베이스 21호 정도 느낌이라서 가을웜 소프트 타입 분들에게 안정감 있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뭐 여름 소프트 분이나 겨울 소프트 분들이 뭔가 홍조기가 있다든지 탁기가 있었을 때 근데 동화 현상으로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샤넬이라고 하는 파운데이션은 솔직히 브랜드가 주는 만족도도 있고요. 제품력도 좋아요. 특히 지성, 수부지, 복합성 이런 분들이 사용을 했을 때 샤넬이 주로 좀 수분 라인 같은 거를 좀 더 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리치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좀 잘하는 브랜드라서 깔끔하게 화장 유지가 잘 되거든요. 계절 구애를 받지 않고 가장 많이 애용하면서 깔끔하게 메이크업 할 때 잘 쓰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입생 노랑이 조금 더 찐득한 찰흙 같은 진흙 같은 그런 느낌이고
이것도 약간 되직한 진흙 같은 느낌인데 상대적으로 더 묽어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는 잘 되는데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 편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이 건조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살짝 끼는 것도 제가 조금 봤어요. 그치만 세미매트로 유명한 파운데이션들 중에서는 랑콤 땡이돌과 더불어서 샤넬 울트라 르땡이 상대적으로 겉에 세미매트인 거에 비해서 속건조가 좀 덜한 편이거든요. 안에 좀 질 좋은 수분 스킨케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호불호 없게 대체적으로 건성이더라도 스킨케어를 잘 채워준다면 그래도 최소한 여름 정도에는 편하게 쓸 수 있을 만한 파운데이션으로 보여지고요. 클레드보가 약간 안에 있는 피부 결이 뭔가 비치는 것 같은 반투명한 정말 특이한 텍스처를 진짜 잘 잡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포석포석하게 살짝 파우더리한 게 약간 이렇게 씌워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클레드보가 오늘 보여드린 파운데이션 중에서 저는 단독 사용했을 때는 미끈미끈한 제 유분기 있는 피부에서 지속력이 조금 낮다고 느꼈거든요. 그치만 건성분들은 되게 꽤 편하다. 약간 매트해 보이는 게 편하다 이렇게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샤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밀착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고 기본에 충실한 모공하고 요철 같은 거를 전체적으로 좀 부담스럽지 않게 커버를 잘 해주는 제품입니다. BD01이 약간 더 뉴트럴한 그런 상아빛깔로 보여지고 클레드보 I10 같은 경우에는 로지함이 약간 더 타져있는 느낌? 좀 더 우유빛에 핑크 살짝 숨어있는 느낌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피부명도 밝으신 분들이 두 파운데이션을 다 좀 좋아할 수 있는데 I10이 약간 더 밝아 보인다고 느낄 수도 있으세요. 사실 어떤 세미매트 파운데이션을 쓰더라도 파우더를 뭐든 메이크업 포에버든 뭐 나스든 겔랑이든 겉에 발라놓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 매포로 해도 되고 나스로 하면 더 가벼워서 나스로 이용을 해줬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세미매트에서 매트 파운데이션 여름철에 좀 지속력 좋게 사용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을 추천을 드렸고요. 또 파운데이션이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제형이 가장 매트한 건 VDL하고 더블웨어예요. 그리고 커버리지도 거의 팬트급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높은 편인데 VDL이 조금 더 두껍게 나오는 편이고요. 물론 이제 스파츌러를 얇게 깔면 돼요. 그리고 이거가 어떻게 까는지에 따라서 두께감을 약간 빌더블하게 좀 쌓으면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매트한 그런 그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광택감이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지성분들, 극지성분들에게 괜찮을 수 있고 모공이라든지 요철이 광이 있으면 오히려 더 부각이 된다는 느낌? 그리고 트러블 자국 같은 거를 조금 거의 반은 컨실러급으로 전체적으로 좀 가리고 싶을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지속을 높게 쓰고 싶을 때 이 두 개의 매트한 파운데이션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저처럼 수부지라서 안에는 엄청 땡기는데 겉에는 세미매트하게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샤넬 울트라 르땡이나 랑콤 땡이돌 중에서 이제 컬러 같은 거나 텍스처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더 끌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은데요. 랑콤이 더 최근에 리뉴얼이 되어서인지 안쪽에서 느껴지는 수분감은 더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속건조를 좀 덜 느끼게 하고 싶은 수부지 복합성 그리고 여름철에 약간 매트 파운데이션 찾는 건성분들이 스킨케어 좀 하고 쓰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물론 극건성이나 건성은 세미매트 자체가 약간의 속당김을 항상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테스트 해보시고요. 샤넬 같은 경우에는 적절해요. 모든 게 딱 중간점을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꼭 이번 여름 시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수부지 같은 경우, 복합성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쓸 수 있는 지성도 그런 파운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성분들 같은 경우 물론 더블웨어를 1년 내내 쓸 수 있겠죠. 아이돌, 막 에스파 느낌이라든지 장원영 느낌이라든지 좀 결점이 없는 완벽한 그런 인형이나 마네킹 같은 피부 표현이나 막 웨딩 메이크업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표현하고 싶을 때 입생로라 오라워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시면 괜찮은데 이 오라워 파운데이션은 요철이나 모공 커버가 필요한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반면에 피부가
원래 매끈매끈하고 되게 좋은 중성이나 건성 같은 경우에는 되직한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양 조절을 잘못했을 경우에 피부 좋은 거가 오히려 가려져 버리기 때문에 조금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자연스러운 광택감이 동반하면서 되직하게 싹 씌워주는 뭔가 인공 피부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완벽한 피부 표현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타입은 극건성이나 건성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건조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비비크림을 좀 믹스하신다면 좀 낫다고 느껴질 거고요. 오늘 파운데이션 아무래도 제형이 세미매트에서 매트가 많다 보니까 복합성이나 지성, 수부지가 전체적으로 좀 더 잘 받는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피부가 좀 건조한데 벨벳 같은 그런 피부 표현을 하고 싶다. 그리고 건조하지 않아도 뭔가 자연스럽게 복숭아 같은 그런 애기 피부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클레드뽀가 낼 수 있는 그 특유의 아주 독보적인 텍스처감이 있어요. 다른 거는 리퀴디하게 싹 덮어주면 샥 씌워지는 그런 느낌이라면 요거는 뭔가 되게 포실포실하게 에센스하고 파우더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위에 베일이 살짝 얹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밀착력을 높이고 싶을 때 셀프전시 비비나 미바 비비 같은 걸 믹스해주면 훨씬 지속력이라든지 밀착력이 더 좋아진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파운데이션 중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거가 좀 고커버에 해당이 되었다면 메이크업 포에버 HD 스킨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 커버력 혹은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커버력을 가지고 있어서 두꺼워 보이지 않으면서 약간 자연스럽고 건강한 그런 피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건성은 속이 좀 건조할 수 있고 수부지 복합성이 여름에 쓰기 괜찮고 수부지는 겨울철에는 좀 건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성분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파우더로 마무리할 수 있는데 더블웨어보다는 좀 커버리지가 좀 낮고 매트함이 약간 부족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파운데이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 잘 쓰는 거 그거는 샤넬 울트라 르땡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몇 년이 지나도 저는 이 파운데이션 정말 잘 만들어진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섬세한 피부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제가 샤넬과 더불어서 정말 사랑하는 파운데이션이 클레드뽀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좀 커버리지가 시간 지나면은 수부지인 제 피부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어가지고 지속력이 중요하면서 좀 자연스러운데 커버되게 하고 싶을 때 샤넬을 좀 더 자주 쓰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일상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뭔가 강의를 나간다든지 하는데 중간에 지워지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저는 샤넬이라든지 입생로랑 사용하는 것 같아요. 커버도 잘 되고 모공도 잘 메꿔지고 요철도 메워지고 좀 어느 정도 저는 이렇게 인공 살갗처럼 아예 싹 커버해버린 그 느낌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자리라든지 중요한 촬영이 있으면은 전 입생로랑 오라워를 필승 파운데이션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데일리로 쓰기에는 약간 무겁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메이크업 서비스할 때 진짜 잘 쓰는 게 샤넬 울트라 르땡과 더불어서 헤라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인데 기존의 더블웨어가 너무 매트하다는 느낌이 들고 약간 너무 매트해서 퍼석거리면서 결감 좀 덜 예뻐 보인다는 혹시 느낌이 드셨다면 실키스테이가 매트한 텍스처인데 글로이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피부가 좋아 보인다고 느껴질 수 있어서 헤라 실키스테이도 1년 내내 되게 잘 쓰고 여름 되니까 이제 더 많이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거가 더 낫다 아니다 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파운데이션들 위주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솔직히 오늘은 세미매트에서 매트 제형이다 보니까 건성이나 극건성 분들은 이 중에서 뭘 발라도 스킨케어 해도 조금 땡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건성분들이 조금 구독자님들 니즈가 있으시다면 여름철에도 좀 깔끔 단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분감이 있는데 너무 헤비하지 않은 그런 파운데이션을 소개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런 파운데이션 사실 수부지의 경우 1년 내내 쓸 수 있는 그런 또 파운데이션이기도 해서 약간 가벼운 촉촉한 여름 파운데이션 이런 거 한번 다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